그는 마지막 은행까지 갔습니다. 70억을 손에 쥐고도 한 푼 남지 않은 남자. 윤석호. 이 이야기는 1969년 겨울 부산 중구 뒷골목 계단에서 시작됩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나무가 썩어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죠. 2층으로 올라가는 남자, 윤석호.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배에서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목을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구석 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앞니에 금리가 박혀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돈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그걸 보는 순간 침을 삼켰죠. 자네가 윤석호? 목소리가 걸걸했습니다. 김 사장, 사채업자였죠. 예, 배 탔다며? 5년 탔습니다. 김 사장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더니 테이블 위 돈 뭉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500만 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25만 원 가져와. 윤석호는 빠르게 계산했죠. 한 달 이자가 25만 원. 당시 대졸 초봉이 5만 원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담보는 뭘 잡으십니까? 없어, 자네 배짱이 담보지. 김 사장이 울었어요. 금리가 번쩍였죠. 윤석호는 돈 뭉치를 보지 않고 김 사장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겁니까? 은행 가 정기예금 넣어둬. 석 달만 그대로 두면 돼. 그럼 신용이란 게 생겨. 그 다음엔 은행이 자네한테 돈 빌려준다고. 그럼 제게 남는 건 은행 돈이지. 그걸로 뭘 하든 자네 맘이고. 윤석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돈으로 돈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왜 하필 저한테 이러십니까? 김 사장이 담배 한 대를 꺼내 윤석호에게 건넸습니다. 라이터를 켰어요. 배 탄 놈들은 겁이 없거든. 바다에서 죽을 고비 넘긴 놈들이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방 안시계만 째깍거렸죠. 벽에 붙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비스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돈 뭉치를 잡았죠. 묵직했습니다.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에 보자고. 한 푼이라도 안 가져오면 그때는 배짱으로 안 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부산역 근처 여관방 500원짜리 방이었죠.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호는 500만 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책을 폈죠.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에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론가 떠나는 소리였죠. 회사 설립, 은행 예금, 신용 확보, 대출, 사채 상환,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호는 펜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적어 내려갔죠. 새벽 2시까지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등기소 앞 윤석호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대양상사 주식회사 설립 등기증이었죠. 자본금 500만 원, 대표이사 윤석호, 직원 5명,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우편함 하나와 윤석호 혼자뿐이었죠. 하지만 등기부등본만큼은 진짜였습니다. 2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윤석호는 서류를 품에 넣고 중소기업은행으로 걸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니 난방이 들어와 있어서 따뜻했죠. 정기예금 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죠. 당시 500만 원이면 강남에 땅 한 평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회사 자금이십니까? 예, 사업 준비금입니다. 윤석호가 등기부등본을 밀었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 확인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윤석호는 도장을 꺼냈어요. 서류 위에 올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힘을 주었어요. 쾅! 빨간 인주가 서류에 번졌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졌죠. 숫자가 찍혔습니다. 500만 원. 윤석호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부산거리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죠. 버스 매연,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었어요. 매달 25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죠. 윤석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두로 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하루 품삯이 2,000원이었죠. 밤에는 다른 곳에서 일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을 일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어요. 잠은 4시간만 잤죠.
석 달을 버텼습니다. 다시 다방, 같은 자리였어요. 김 사장이 앉아 있었죠. 윤석호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김 사장이 열어보지도 않고 받았어요. 예금은 그대로 있나? 예, 한 푼도 안 건드렸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배 한 대를 꺼내 윤석호에게 건넸습니다. 라이터를 켰어요. 불이 붙었죠. 기재, 은행가, 대출 신청해, 수출 자금이라고 하고, 얼마나 빌립니까? 700만 원. 윤석호가 놀랐습니다. 500만 원 넣었는데 700만 원을 빌려준다고요? 김 사장이 웃었어요. 그게 은행이야. 신용 있는 놈한테는 더 빌려주거든. 윤석호는 그날 배웠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배웠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모이는 구조였어요. 다음날 같은 은행, 같은 창구였습니다. 같은 직원이 윤석호를 기억했어요. 아, 대양상사 사장님이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출 자금 대출 받아 왔습니다. 수출 계약서 있으십니까? 윤석호가 서류를 밀었어요. 일본 오사카 의류 수출 계약서였죠. 동대문에서 300만 원을 주고 산 가짜였지만 도장 있고 서명 있어 그럴싸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윤석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사기죄였어요. 징역 3년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등기도 정상이고 예금도 그대로 있네요. 전화 끊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웃었죠. 승인 나셨습니다. 여기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주십시오. 쾅. 700만 원 수표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윤석호는 은행을 나와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골목 모퉁이까지 걸어가서 벽에 기댔죠.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500만 원 빌려서 7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어요. 기재 시작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이었어요. 명동 뒷골목 여관 창문으로 네온사인 빛이 깜빡였죠. 윤석호는 가방도 풀지 않았습니다. 빌 맞으며 밖으로 나가서 을지로 갔어요. 건물 2층에 신한기업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동시에 풍겨나왔죠. 중개인이 나왔습니다. 40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사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더요? 이미 있으십니까?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중개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들어오시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소파가 있었어요. 윤석호가 앉자 삐걱 소리가 났죠.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 3월. 붉은색으로 일요일마다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 만들까요? 아니면 기존 회사 인수하실까요? 기존 회사요? 중개인이 서랍을 뒤적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한성물산이라고 있어요. 수출 실적 2년 있습니다. 주인이 사업 접는다고 팔려고 하는데요. 800만 원입니다. 윤석호 손에 있는 돈은 200만 원이었죠. 한참 모자랐습니다. 절반만 내고 인수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윤석호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을지로 거리에 우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명의로 등기만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드리면 안 됩니까? 중개인이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보증이 있어야죠. 제 회사가 있습니다. 대양상사요. 중개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났죠.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었어요. 대양상사를 확인했죠. 500만 원 예금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일주일 들이죠. 악수했습니다. 중개인 손바닥이 질칫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죠. 한성물산 등기증이 윤석호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재 2개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윤석호는 그걸 들고 서울은행 종로 지점으로 갔습니다. 오전 9시 은행이 막 문을 열었죠. 첫 손님이었습니다. 수출 자금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회사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성물산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2년 수출 실적이 있었죠. 신용이 좋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했어요. 문제 없었죠.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다시 나왔죠. 승인됐습니다. 1000만 원 수표였습니다. 윤석호는 그걸 품에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종로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윤석호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을지로 갔어요. 중개인에게 600만 원을 줬습니다. 한성물산 인수 대금을 완납했죠. 나머지 400만 원으로 세 번째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동방식품, 또 유령회사였어요. 조흥은행 명동지점, 오후 2시였죠.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동방식품이시죠? 신설회사인데 대출이 좀 어려운데요. 윤석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성물산도 제가 운영합니다. 여기 수출 실적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아, 그러십니까? 잠시만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800만 원 가능하십니다. 또 수표였죠. 윤석호는 그 돈으로 대양상사 대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네 번째 회사를 준비했어요.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윤석호 수첩에는 회사 4개가 적혀 있었어요. 대양상사, 한성물산, 동방식품, 태평양무역, 각각 다른 은행이었죠. 총 대출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배에서 월급 5만 원 받던 남자였어요. 지금은 3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 윤석호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여자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문 쾅 닫는 소리가 났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았어요. 3천만 원, 상환일, 대출일, 은행 이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어요. 공책을 폈죠. 5번째, 6번째, 7번째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역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윤석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명동요정 다다미방이었습니다. 윤석호는 처음 와본 곳이었어요. 을지로 중개인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50대였습니다. 양복이 좋았어요. 시계가 금색이었죠.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은행 박 차장님이십니다. 윤석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 차장이 손짓했죠. 앉으시죠. 편하게.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안주가 화려했어요. 윤석호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죠. 술잔이 오갔습니다. 한 잔, 2잔 마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박 차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윤 사장, 대출 받으실 때 심사 과정 좀 까다롭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봐주셨습니다. 그래도 서류 검토하고 전화 확인하고 시간 좀 걸리잖아요. 윤석호는 침묵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제가 직접 하죠. 다른 직원들 거치지 않고요. 왜 그렇게까지? 박 차장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윤 사장도 편하시고 저도 좋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다다미방 밖에서 기생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의미가 전달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박 차장이 웃었어요. 많이는 안 받습니다. 대출 받으실 때마다 봉투 하나만 챙겨주시면 되죠.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호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악수했죠. 박 차장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대출이 쉬워졌어요. 박 차장에게 전화 한 통 걸었죠. 그행 가면 박 차장이 직접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검토가 빠르게 끝났어요. 승인이 났죠. 다른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때마다 봉투 하나씩 챙겼어요. 박 차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죠. 윤 사장, 사업 번창하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했죠. 을지로 중개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사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없는데요. 중개인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어요. 꼭 자기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윤석호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소유자 도장만 찍으면요. 그건 위조 아닙니까? 중개인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호는 선택해야 했어요. 지금 멈추거나 선을 넘거나. 이미 알고 있었죠.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십시오. 강남에 있는 땅입니다. 주인은 지방에 삽니다. 잘 확인 안 해요. 소유자 도장은 어떻게? 제가 구해드리죠. 윤석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죠.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석호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죠. 8번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윤석호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불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30살이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추적했어요. 1년 30kg가 빠져 있었죠.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대답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도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가 떠올랐어요. 1억 5천, 2억, 3억. 끝없이 커지는 숫자였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동 술집이었어요. 윤석호는 대학 동기를 만났죠. 이름은 최 과장, 은행에 다니다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나? 백수지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최 과장이 소주잔을 비웠어요. 나 일 좀 도와줄 수 있나? 무슨 일인데? 회사 서류 관리요. 은행 업무 대행하고 그런 거. 최 과장이 눈빛을 바꿨죠. 급여는 어떻게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주지. 당시 대졸 초봉이 5만 원이던 시절이었어요. 최 과장이 손을 내밀었죠. 하겠네. 악수했습니다. 최 과장이 합류하면서 일이 체계화됐어요. 그는 공책에 빼곡하게 적었죠. 어느 회사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적었습니다. 언제 갚아야 하는지 적었어요. 매일 아침 윤석호에게 보고했죠. 사장님, 이번 주 상환 일정입니다. 월요일 중소기업은행 500만 원이요. 화요일 서울은행 700만 원이고요. 수요일 조은은행이. 윤석호가 듣고 있다가 지시했어요. 수요일에 조은은행 가서 1,500만 원 빌려. 그걸로 월요일 화요일 합고.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늘어날수록 서류, 위조가 복잡해졌어요. 수출계약서, 수입허가증,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가짜를 만들어야 했죠. 을지로 중개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윤 사장님, 사람 한 명 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도장 파는 사람입니다. 솜씨가 아주 좋아요. 며칠 지났어요. 세 사람이 합류했죠. 성은 박,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어떤 도장이든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떤 서류든 복사할 수 있었죠. 필요하신 거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해드립니다. 윤석호의 조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 봄이었어요. 윤석호는 18개 회사를 가지고 있었죠. 더 이상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은행 직원이 물었죠. 사장님, 회사가 좀 많으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8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십니까? 윤석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직원들이 잘하니까 가능하죠.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 같았어요. 박 차장을 다시 만났죠. 요정에서 만났습니다. 박 차장님, 요즘 은행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 차장이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글쎄요. 감사가 좀 강화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부실, 대출 점검하라고요. 윤석호의 얼굴이 굳었죠. 저희 대출도 점검합니까? 아직은 아닌데요. 조만간 걸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차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더 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큰 사람이요. 어떤 사람 말씀입니까? 중앙정보부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윤석호가 놀랐죠. 중정이요? 네. 거기 사람 하나 끼면 은행 감사 같은 거 문제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석호는 낯선 남자를 만났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40대 후반이었죠. 말이 적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윤 사장, 무슨 일 하십니까? 무역업입니다. 은행 대출이 많다면서요? 네, 사업 확장하느라 그렇습니다. 김 선생이 담배를 피웠어요. 얼마나 빌리셨습니까? 10억쯤 됩니다.
김 선생이 휘파람을 불었죠. 제법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은행, 감사 같은 거요. 피할 방법이 있으면 김 선생이 울었습니다. 할 수 있죠. 대신 봉투 하나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석호는 알았죠. 많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석호의 뒤에는 중정이 있었어요. 어느 은행에서 감사 통보가 왔죠. 김 선생이 전화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며칠이 지났어요. 감사가 취소됐죠. 어떻게 한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봉투를 챙겼죠. 김 선생은 세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하시죠. 윤석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윤석호는 처음으로 사무실을 얻었죠.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실제 주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대양상사 본사. 직원은 최 과장 포함해서 5명이었죠. 모두 서류 작업만 했습니다. 진짜 무역은 하지 않았어요. 윤석호는 이제 사업가처럼 보였죠.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명함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실체는 없었죠. 18개 회사 중에 실제로 돌아가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김 선생이 윤석호를 불렀죠. 장소는 이태원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김 선생 옆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 초반이었죠. 양복이 좋았습니다. 시계가 금색이었어요.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일하십니다. 윤석호가 인사했어요. 비서관이 웃으며 말했죠. 윤 사장, 사업이 잘 되신다면서요? 덕분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석호는 거짓말했어요. 연 매출 30억 정도 됩니다.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제법이시네요. 그런데 대출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사업 확장하느라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커피를 마셨어요. 은행들이 요즘 까다롭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은행장들한테 말씀 좀 해드리죠. 그럼 대출 승인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윤석호가 물었어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됩니까? 비서관이 웃었죠. 대출 받으실 때마다 봉투 하나씩만 챙겨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윤석호는 계산했습니다. 이미 박 차장에게 봉투 하나씩 주고 있었어요. 김 선생에게도 봉투 하나씩 주고 있었죠. 여기 하나 더였습니다. 봉투 3개.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대출이 더 커졌죠. 한 번에 1억씩 빌렸습니다. 2억씩도 빌렸어요. 비서관이 전화 한 통이면 됐죠. 은행장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몰랐어요. 서류 검토도 형식적이었죠. 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져나갔어요. 박 차장, 김 선생, 비서관에게 봉투를 나눠줬죠. 윤석호 손에 남는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1973년 가을이었죠. 총 대출액이 30억을 넘었습니다. 윤석호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장부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죠. 30억,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돌아갔어요. A은행에서 빌려서 B은행 갚았죠. B은행에서 빌려서 C은행 갚았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았죠. 윤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윤석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렀어요. 뛰어내리면 끝날까 생각했죠. 모든 게 사라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담배를 피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났죠.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죠. 윤석호만 여기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죠. 최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상환 일정입니다. 총 5억이 필요합니다. 빌릴 곳은 어디 있나? 3군데 있습니다. 합치면 6억 가능합니다. 하게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어요. 윤석호는 멈출 수 없었죠. 멈추는 순간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돌렸어요. 더 크게 빌렸죠. 눈덩이는 커졌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비서관이 또 윤석호를 불렀죠. 윤 사장, 요즘 힘드시죠? 좀 그렇습니다. 대출이 너무 커졌어요. 기재 위험합니다. 침묵이었죠.
비서관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국회에서 감사 얘기 나왔어요.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국회요? 네. 재무위원회에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서관이 침묵했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더 큰 봉투가 필요해요. 한 번에 큰 걸로요. 얼마나 말씀입니까? 5억입니다. 윤석호가 놀랐어요. 그건 너무... 아니면 끝입니다. 국회 감사 들어오면 다 끝나요. 윤석호는 선택할 수 없었죠. 구하겠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비서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윤석호는 커피숍에 혼자 남았죠. 식은 커피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974년 1월이었어요. 윤석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한국외환은행, 아직 대출 안 받은 마지막 은행이었습니다. 비서관이 은행장에게 전화했어요.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호라는 사람인데요. 며칠이 지났죠. 승인이 났습니다. 5억이었어요. 윤석호는 그 돈을 비서관에게 줬죠.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비서관이 세지 않고 받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떠났죠. 윤석호는 빈손이었습니다. 총 대출액이 70억을 넘었어요. 은행은 11곳이었죠. 회사는 18개였습니다. 매주 갚아야 할 돈이 수억이었어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죠. 모든 은행을 다 돌았습니다. 윤석호는 궁지에 몰렸어요. 최 과장이 보고했죠. 사장님, 이번 주 5억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구해! 어디서 구합니까? 윤석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 사장님, 상환이 연체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이번 주 안으로요.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없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벨이 울렸어요. 조흥은행이었죠. 상환 연체 안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울렸어요. 중소기업은행, 상업은행, 한국외환은행이었죠.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였습니다. 모두 독촉이었어요. 최 과장이 말했죠. 사장님, 이제 끝입니다. 침묵이었어요. 다음 주면 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윤석호는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 공사 중인 건물들이 있었죠. 서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호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과장이 다시 물었죠.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 차장에게 전화했죠. 박 차장님,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갚아야 합니다.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 사장, 저도 어렵습니다. 이미 감사 시작됐어요.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죠. 김 선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 사장, 저도 이제 손 뗍니다. 너무 커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뚝. 비서관에게도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윤석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혼자였습니다. 2월 시사일이었어요. 서울은행 본점에서 전화가 왔죠. 윤 사장님, 본점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호는 알았어요. 끝이라는 걸 알았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봤죠. 3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40처럼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있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최 과장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은행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죠. 서울은행 본점 3층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감사팀장도 있었죠. 앉으십시오. 윤석호는 앉았어요. 은행장이 서류를 폈죠. 윤 사장, 대출 상환이 여러 건 연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은행들 확인해 보니 거기도 모두 연체됐더군요. 침묵이었어요. 총 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호는 입을 열었죠. 70억쯤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행장이 펜을 놓았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은행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 사장, 이건 사기입니다. 윤석호는 고개를 숙였죠. 알고 있습니다. 은행장이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 불러주십시오. 윤석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5년 동안 달렸죠. 이제 끝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윤석호만 멈춰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차가웠습니다. 윤석호 씨, 사기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죠. 경찰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서울거리를 지나갔죠. 윤석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조선일보 일면이었죠. 70억대 금융사기 적발. 은행 11곳 동시에 속여. 배우의 권력 개입 의혹. 신문을 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거리에서 수군거렸어요. 70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국회가 발칵 뒤집혔죠. 재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불려갔어요. 야당 의원들이 소리쳤죠. 배우가 누구냐? 중정 개입 사실이냐? 장관은 땀을 흘렸습니다. 검찰 조사실이었어요. 윤석호가 앉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7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은행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건요? 없습니다. 70억이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박 차장, 김 선생, 비서관에게 나눠줬습니다. 검사가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대시오. 윤석호는 이름을 댔죠. 검사가 적었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증거는요? 제가 직접 줬습니다. 봉투에 담아서요. 검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수사가 확대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차장이 구속됐어요. 뇌물수수였죠. 비서관도 구속됐습니다. 김 선생은 도망쳤어요. 찾을 수 없었죠. 중소기업은행장도 조사받았습니다. 부실 대출 방조였어요. 국회는 계속 떠들었죠. 신문은 매일 일면에 씌웠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을 알았어요. 1974년 여름이었죠. 서울지방법원 윤석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석호는 1970년부터 1974년까지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0억 원을 편취했으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로 윤석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쾅! 방청석이 웅성거렸죠. 윤석호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결과였어요.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죠. 독방, 하루 두 끼, 노동이었습니다. 윤석호는 조용히 견뎠어요. 면회객이 없었죠.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혼자였죠. 10년이 지났습니다. 1984년 가을이었어요. 윤석호가 출소했죠. 38살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어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죠. 교도소 앞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호는 혼자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왔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많이 변해 있었죠. 고층 빌딩이 늘어 있었습니다. 차가 많아져 있었어요. 사람들 옷차림이 달라져 있었죠. 윤석호만 그대로였습니다. 버스가 명동을 지나갔어요. 10년 전 다니던 은행들이 보였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만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윤석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첫 도장을 찍을 때 그때가 전부였구나. 부산 중고 다방에서 500만 원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나서 나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잡았다. 손이 떨리면서도 잡았다. 그리고 은행까지 갔다. 마지막 은행까지 갔다. 버스가 계속 달렸습니다. 윤석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만 봤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고층 빌딩이 솟았고 사람들 옷이 화려해졌고 거리에 차가 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호가 만든 70억 원 빚, 갚지 못한 그 숫자는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장부 한 구석에 은행 지하 창고 어디쯤에 먼지 쌓인 서류 속에 남아 있었죠. 그는 마지막 은행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